논문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앞에 또 표시에는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읽어본 경험으로는 지금 우리 김영봉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김은경 연구위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수도권 규제, 이제 수도권 정책 또는 대도시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참여정부 말 제2단계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그 반대를 좀 많이 해서 그 당시 이제 그거는 좌절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하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영봉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희 경제학자적 관점에 봤을 때는 5조 큰 돈 아닙니다. 지금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추계는 사실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세종시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었는데 이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이제 처장님이시던 당시 이제 최강 처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었고요. 그때 이 비용 추계 문제가 저희 국회에서 예산정책처에서 가장 큰 뜨거운 과제였었는데 발표를 안 했지만 22조를 훨씬 넘는 많은 돈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드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이 자리에 접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뭐 대한연다 여기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학기술 도시 이 대덕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30년 돼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말씀하시죠. 이거를 30년 전에 균형발전적 관점이 아니라 다르게 정말 효율적 관점에서 아마 뭐 서울에 가깝게 건설했다면 지금쯤 세계적인 국제과학기술 도시가 됐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아까 녹색도심이 이제 조금 제가 백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녹색 성장에 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중장기적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녹색 기술 굉장히 약합니다. 향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고 또 서서히 아마 기술을 쌓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만약에 유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면 어디냐라면 사실은 저는 서울 부분이나 서울일 겁니다, 사실. 세종시에 이거 되려면 아마 5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도시계획가나 정치가들이 그림을 그린 대로 줄을 걷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문제이고 자연스럽게 인력과 자원이 이동을 하면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지면 가장 좋은 것은 세종시는 당장 폐기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안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돈이 가장 덜 드는 방식으로 어쨌거나 세종시 문제는 좀 대안들이 모색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앞서서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하는데 얘기를 좀 짧게 하겠어서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냐면 국가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참여정부가 이제 제기를 하고 핵심 정책을 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계속 그 우리 MB 정부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나왔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도 아직도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는 세종시도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균형 발전은 또 굉장히 이거는 좀 필요한가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균형 발전 핵심 내용은 사실 지역 격차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가 충남이 아니고 행정도시 만들려면 뭐 춘천이나 전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 격차 완화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면 사실은 각각의 소득 격차들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것들. 그걸 위해서 정부가 뭐 재정 지원을 하든 조세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균형을 하면 모든 사람이 뭐냐면 뭔가 이게 똑같아져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붕어빵을 찍듯이. 그러니까 너가 왜 나보다 더 소득 높냐? 왜 너네 동네는 우리보다 잘 사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본 그런 이데올로기에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뭡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각각의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또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소득 격차도 생기고 또 지역 격차도 생기면서 이게 너무 심화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되는 정도로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스웨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스웨덴이 소득 격차 굉장히 높아요. 저희보다 더 높아요, 데이터가. 단지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좀 더 완화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종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시는 지금 하나지만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든 또 국회의원 후보가 되든 또는 지역자치단체장이 되든 간에 각각의 개발 공약을 걸고 나올 때마다 이게 다 발생을 할 거거든요. 크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지만,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의 어떤 작은 한 지역에서 우리 여기 경기도 핵심 도청도 옮겨갈 거고 여기다가 모든 걸 하겠다 하면 이게 또 다른 세종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저는 균형 발전 정책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세종시 문제는 뭐 건설의 문제는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자료집의 53쪽에 가시면 일본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면, 우리가 참 그 친일잔재 청산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실은 일본을 많이 베낍니다. 이러고 쉽기도 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같은 아시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정책이 저희가 부정하든 또 원하지 않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일본 법안을 보면 한국 법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권 규제 정책하고 사실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가 가끔 뭐 균형 발전 정책의 사례를 한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뭐 테크노폴리스법이니 뭐 신산업법이니 공업재배치법이 이게 다 뭐냐면 우리로 치면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의 기업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이라든지, 또 테크노폴리스법 혁신도시에 사실은 혁신도시 만들자라든지, 또 기업도시 만들자라든지,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도시개발 정책, 이런 것이 실제로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이미 50년대 말에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70년대에 본격화됩니다. 난학가 수상이 들어오면서 본격화돼서 이제 2000년까지 갑니다. 30년을 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토론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다. 지역 격차가 조금 많아질 수 있다면, 좀 경쟁력도 조금 잠식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못 살자. 다 같이 한번 못 살아보자. 이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최근에 쭉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들이 뭐였냐면, 결국 문제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장을 힘에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우리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지만 91년에 일본에서는 수도를 이전해야겠다. 결의를 해서 이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물론 2006년 정도까지 회의가 다 되고 이제는 얘기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혁신도시로.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에. 근데 그거는 동경구 그러니까 동경 가장 핵심 23구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좀 이전시킨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전 거리 최소화시켜서 수도권 내에서 움직인 것들입니다. 우리처럼 그야말로 붕 떠서 하나씩 나눠 먹게 한다고 너네 이거 하나 가지면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70년 정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인구 분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나 행복도시 하는 거 다 그 수도권 인구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험을 겪은 나라들은 인구 분산 효과 없죠. 공공기관 간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고용률이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프랑스는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가면서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는 연기군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골에 공공기관이 안 가요. 기본적으로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방식은 각각의 지자체와 중앙이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갈 거를 결합을 시켜서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처럼 그 한 정권 내에서 정권적 이익을 위해서 한 2, 3년 내에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있는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55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세종시를 하고 국가적 발전 정책을 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분산이잖아요. 자, 일본이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보면 동경에 대한 집중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왜? 이제는 제조업 시대가 아니죠. 서비스업이 있고